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오늘 새벽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출소해 안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조두순은 24시간 집중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사흘째 진행되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민주당이 잠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후 8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올 들어 벌써 전국 10개 지역에서 발생 가운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금지된 철새 도래지에서 한가롭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라트비아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의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골은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반전을 시켜야 하지만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첫 소식 배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928명, 해외 유입은 22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역대 최다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2월에 909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국내외 신규 발생 환자 수는 950명이라서 지난 1월 20일에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69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렸지만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생각하면 면목 없는 심정이라며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고 병상을 1,000개 이상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300명이 훌쩍 넘는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서울에서도 특히 강서구가 초비상입니다. 댄스 학원에 이어서 교회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된 선별진료소에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선별진료소. 평일은 밤 9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조치가 내려진 후 첫 주말인 오늘 이곳 진료소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댄스 교습 시설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한 교회에서도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안하죠. 아이도 있고 하니까 더 불안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출 안 하려고 하고 집에만 있어요. 1000명당 1.5명이 확진된 것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서울 전체 확진자는 이달 2일부터 쭉 200명대를 기록하다가 하루 만에 3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습니다. 지하철 단축운행 등 2.5단계 고강도 조치에도 강서구와 종로구, 중구 등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150개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만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는 꽉 찼고 임시병동도 서둘러 설치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확진자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7개를 포함해 수도권의 고작 11개뿐입니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하고 있어 방역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네, 서울뿐만 아닙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의 상황 한마디로 초비상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이나 쏟아져 나왔고요. 부산에서는 하루 최다인 82명이 감염됐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확산세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된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1명과 간병인 5명, 그리고 환자 63명 등 모두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80대가 넘는 환자만 40명이 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전수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수조사 1차를 했고 2차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수조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방역당국은 바깥 출입이 가능한 직원으로부터 전파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악실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요양병원으로 확산했습니다. 전날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추가로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한 교회에서도 하루 동안 2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2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최초 전파자를 찾는 역학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가슴이 철렁했다며 걱정스러운 반응들입니다. 대학 면접장에서는 방역이 강화됐고요. 도심은 온종일 썰렁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초조하게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캠퍼스 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데다 이틀간 수험생 약 19만 명이 몰리기 때문에 대학 방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마친 수험생만 고사장 배정표를 받게 됩니다.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의심 환자를 입실 직전까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3번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고사장 내 인구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였고요. 시험과 시험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시민들은 하루 종일 걱정스런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집 밖 외출을 아예 자제한 탓인지 도심 거리는 한산했고 손님이 없는데도 애써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그냥 문 닫아버리면 영원히 닫아버릴 것 같아서 여는데 아예 3단계 해서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잡는 게 더.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정말 3단계로 가는 것인지 종일 불안감이 떠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어제 유럽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인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유족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라트비아에 갈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서 현지 대사관이 화장한 다음에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 유고를 국내로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김기덕 감독이 어제 새벽 라트비아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김기덕 감독이 영주권을 얻으려고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고 평소 친분이 있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과 만나기로 했으나 이달 5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만스키 감독이 수소문에서 한 병원에서 11일 새벽 1시 20분께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평소 좋지 않던 신부전 증상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시아에 계속 했었어요. 문자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좀 있어요. 갑작스런 사망 소식의 유족은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현지 한국 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국내로 송환합니다. 1960년생인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에서 수상한 유일한 한국 감독이지만 2018년 미투 논란으로 해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나오면서 방역에 최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확진자가 이제 갑자기 폭증했단 말이죠. 방역 당국은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산재해 있던 잠복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최소 91명이 무더기 확진됐고 경기 부천시의 요양병원에서도 69명이 감염됐는데요. 이젠 음식점, 지하철역, 사우나 등 확진자가 안 나온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주변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방역 당국은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 그리고 다음 주에는 900명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950명이 나온 거죠. 이번 주에? 네, 오늘이요. 확진자가 600명대로 발생하다가 갑자기 3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00명이라고 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이 일주일 평균 확진자 800명에서 1,000명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앞선 리포트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3단계 적용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지금하고 2.5단계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일상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관, PC방, 학원, 백화점 등 모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요. 영업 금지가 된다는 거죠? 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식당은 8제곱미터당 1명만 허용됩니다. 현행 2.5단계에선 4제곱미터당 1명인데 이제 절반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절반밖에 손님을 못 받는다, 식당이? 네, 또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이 됩니다. 학교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 활동은 영상으로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멈춤, 즉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지금보다도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 사태가 좀 진정돼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방법은 빠른 진단 검사밖에 없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검사하는 수준보다 3배 이상으로 늘려서 검사 양성률이 1% 아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지만 지금 확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검사를 늘려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들의 이 감염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는 환자가 현재 20%에 달하는데요. 최대한 검사 수를 늘려서 이 숨은 확진자들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숨은 확진자들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 김원환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모레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숨은 감염자, 즉 무증상자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수도권에 150여 개가 모레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되고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침으로 하는 타액 검사나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된다면 PCR 검사에 코에 찔러 넣는 검사죠. 이걸 다시 한번 해서 확실히 양성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2단계 거쳐서 검사를 한다? 네. 검사소는 내년 1월 3일까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누구나 이상하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도 중대본 회의가 열리겠죠? 네. 예. 내일 또 회의 결과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바레인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Authorization of our vaccine in the United Stat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estones from the very beginning. FDA의 결정은 예상보다 하루 빠른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늦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언론은 백악관이 금요일 안에 승인이 안 나면 FDA 국장을 해고하겠다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DA 승인과 동시에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We have already begun shipping the vaccine to every state and zip code in the country. The first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in less than 24 hours. 접종 개시를 확정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관련 회의를 앞당겼습니다. 미국은 첫 일주일간 의료진과 요양원 입소자 등 290만 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은 임박했지만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걸 피하는 생활이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If we have a smooth vaccination program where everybody steps to the plate quickly, we could get back to some form of normality reasonably quickly into the summer and certainly into the fall.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사망자는 3천 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대 석 달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오늘 오전 출석길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했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두순은 법무부가 제공한 관용 차량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했는데 그 현장을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은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안산 보호관찰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 단백발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차림으로 관용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묵묵부답이었던 조두순. 나와서는 뒷짐지고 허리를 2번 숙였습니다. 교정당국은 조두순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시민들의 격앙된 모습에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잘못을 반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은 이곳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만에 전자발찌 신고와 신상 등록을 마친 뒤 다시 관용차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했습니다. 유튜버와 시민 100여 명이 차를 뒤쫓아가 몰려들면서 보호관찰소와 조두순 거주지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 위에 뛰어올라 난동을 부리던 시위대를 말리던 30대 경찰관이 다쳤고 차량 앞 유리도 깨졌습니다. 앞서 교도소에서도 밤새 진을 친 시위대가 경찰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드러눕고 경찰 병력은 철수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인고된 장소에서 행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를 뒤쫓아가면서 계란과 손팻말을 집어던지고 경찰 통제선을 뛰어넘다 넘어지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자기끼리 시비가 붙은 유튜버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거주지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거주지에서 이동할 때마다 보호관찰관이 붙는 등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의 출소와 동시에 그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출소 당시 촬영한 사진 4장과 함께 전과와 거주지 주소 등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은 향후 5년 동안 공개되며 전자발찌 의무 부착 기간은 7년입니다. 안산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산시는 무도 실무관을 신규 채용해 24시간 감시에 나서고 관할경찰서에는 특별 대응팀이 꾸려져 감시 전담 초소를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준법지원센터의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1:1 밀착 감시에 나섭니다. 사실상 전방위의 24시간 감시 체계가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이 긴밀히 밀접 접촉 지도 감독하면서 24시간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을 통해서 행동 관찰, 이동 경로 확인 등을 확실히 하고 12년 만에 돌아오는 조두순에 안산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조두순이 오늘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잔혹한 범죄 탓에 그의 형량이 적절한 것인가, 또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사회적 물음이 계속 제기돼 왔죠. 오늘 출소 과정부터 대책까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수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수 기자, 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관용차로부터 이 출소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국민 세금을 저런 데 써도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반응이 있긴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감안한 듯 이 출소 전에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동행 전례가 없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법무부 심의 지정에 따라서 1:1 밀착 감독 집행 대상자라는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네. 특히 귀가 과정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로 인해서 전자장치 훼손과 조두순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뭐 관용차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좀 알겠는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감귤을, 저 사진 말이에요. 감귤을 차에서 내릴 때 감귤 쥐고 나온 거. 또 저건 뭔지. 이거 보면서 시민들이 아니 법무부에서 조두순한테 간식까지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식을 제공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해당 관용차가 계속 쓰여왔던 거라 이 직원들이 먹다 남은 귤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조두순이 이를 차 안에서 만지작거리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왜 이걸 들고 내렸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네. 불안해 보였다고는 하는데 이 얼떨결에 들고 내렸다는 게 이 종합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예. 어떤 말을 했을 텐데 어떤 말들이 오고 갔대요? 예, 이에 대해선 관련 설명이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두순은 저희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천인 공로할 범행을 했다, 이건 이제 반성을 하는 말은 하긴 했는데, 근데 과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조두순이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뭐 V자를 그렸다든가, 또 인사하면서 뒷짐 인사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밖에서 표출된 모습들이 이제 그러하다. 출소 후 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갈 때 옷을 고쳐 입는 과정에서 포착된 화면이 그런 건데요. 저 장면이죠. 예. 이 사진으로 보시면 손가락 부위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동행 정황 등을 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 본인을 해야겠다는 욕설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많이 위축돼 보였다고도 하고요. 그럴 정도의 인식이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는 게 교정 당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뒷짐 인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뒷짐을 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기사상에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그러한데 일명 뒷짐 인사는 또 어떤 취지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예. 오늘 뭐 하여튼 V자를 그렸다든가 뒷짐 인사를 했다든가 인터넷상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판단은 저 사진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아침부터 이 조두순 출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고 현장의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시민들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처럼 이 조두순이 이동하는 곳마다 강한 반발, 이 방송에서 그대로 전하기에 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분노들이 표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산 시민은 조두순과 같이 살기 싫다. 이 딸들 걱정을 해서라도 조두순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다. 네, 지금 저곳은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이 준법지원센터 앞이고요. 여러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몰렸는데
그 한 목소리를 들어보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조두순의 거주지까지 이어졌고요. 100명 정도가 몰린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란 거냐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거주지 포함 안산에 280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네. 현재 피해 가족은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추가 대책들이 음주 금지 뭐 이 정도인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24시간 감시 체계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데요. 이외에 더불어서 이 검찰이 특별 준수 사항이라고 해서 법원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추가 준수 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고 피해자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입니다. 이건 다음 주 중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후 음주 측정은 가능하지만 24시간 감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담 관리하는 사람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던데. 예. 그렇지만 계속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법적 허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국회가 잠시 뒤 8시부터 속개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필리버스터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시간 48분으로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도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제지합니다. 앞서 토론을 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의원님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30여 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의 의중함을 감안해서 양당 대표는 지금 긴급히 회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1시간 뒤인 새벽 4시쯤 여야 합의에 따라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필리버스터가 잠깐 멈췄지만 역대 최장 기록은 바뀌었습니다. 정회 전 마지막 토론자였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8분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기록한 12시간 31분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닥쳐 3법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수행하고 청와대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법을 통과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쫓기듯이 의사일정을 추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는 오후 8시부터 속개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8시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회동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후속 조치를 비롯해 윤석열 징계위, 2차 개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 아파트를 방문해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평 임대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영상을 안보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대 아파트 곳곳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84제곱미터 13평 아파트고요. 제일 먼저 살핀 곳은 아이들 방. 설명을 듣던 문 대통령이 변 사장에게 되묻습니다.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애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제가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니까.
이런 대화의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설명에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절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만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퇴임 후 795평의 사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께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해달라며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는 15일에 재개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놓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누가 질문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정 교수는 1차 징계위가 열리기 이틀 전에 법무부에서 위촉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인가 연락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 화요일이요? 임기가 8일 내지는 9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됐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죠.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새롭게 위촉해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징계위원이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에서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에 윤 총장 측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도 양쪽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당사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출입이 금지된 철새 도래지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리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의 종사자를 비롯해 가축과 차량입니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좀 나오지 않나 그런 것은 뭐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철새 분변 등에서 사람들이나 또는 차량 그런 경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겨울이면 수천 마리의 철새가 찾는 봉진강입니다. 최근엔 철새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동진강 입구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낚시를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강 주변에 수십 명의 낚시꾼이 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하고 밖에 그냥 내린데 안 오고. 오늘도 하시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어차피 저 가야 되는데. 엄중한 상황이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그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단속이 어렵다는 건가요? 예. 가금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철새 도래지 방역은 뚫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80년대 연말 이맘때면 길거리 레코드점에서요. 이 징글벨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울려 퍼졌어요. 그때는 CD가 아니고 LP판으로 노래를 틀었겠네요. 그렇죠. 라디오 음악 방송이나 음악 다방 같은 데서도 지지직 되는 LP판을 다 썼죠. 요즘 들어서는요. 벚꽃바람을 타고서 젊은 층에게도 LP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LP판 저 보고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검고 둥근 저 판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요? 맞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날로그의 매력, LP 르네상스의 세계로 문화부 이동훈 기자가 안내합니다. 음반 플랜타지아에 바늘을 살짝 올려놓으면 식물을 위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공일오비, 김성재, 신해철 등 90년대를 추억하는 흑백 표지 사진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 LP를 주제로 개최된 레코드 284전입니다. 최근에 레트로 붐이 일면서 LP가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을 했고 지금은 LP가 CD를 능가하는 새로운 매체로 자리 잡은 시점입니다. 최근 정규 6집을 내놓은 가수 이적은 LP를 함께 선보였다가 폭발적인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밴드 잔나비와 아도이 등은 노래가 LP로 담기며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아이돌 팬덤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밴드나 음악가들의 어떤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약간 부모님으로부터 옛 음악을 접하고 뉴트로 열풍에 빠진 신세대들은 여가 생활도 LP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LP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또 LP만이 갖고 있는 뭔가의 매력에 빠진 거 아닌가. 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날로그적인 포근함을 주는 LP가 다시 음악계의 대세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오르는 와중에 서울 용산 주변은 미군 기지가 반환된다는 소식에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 때문에 실제 착공과 개발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서울 용산기지 안의 스포츠 필드입니다. 축구장 7개 크기로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은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인근 캠프킴 자리에는 정부가 3,100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변화는 없지만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 기지 반환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꽉 차서 안 되고 전화통화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해요. 거래도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용산을 비롯해 반환된 기지들의 오염도가 심각해 이를 정화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의 분담과 오염 책임을 두고 한미 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환받은 미군 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후속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오염 조사와 검증 등의 절차를 완료하는데 2-3년 정도 예상하는 만큼 공원 완공과 분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에 2에서 7cm, 특히 영서 남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들은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모레인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밤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한낮에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또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남은 감을 까치가 쪼아먹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장면 촬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저 까치가 있길래 오래 네. 걸리지는 않았어요. 저 사진 찍으면서 혹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오했니 마지막 ip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 이런 뜻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무력감과 피로감으로 힘들지만 코로나19 이겨내야죠.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영상 취재부의 변성준 기자가 촬영한 전남 신안군의 명소 퍼플교입니다. 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